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DAO죠. DAO. Q&A DAO. 그 DAO 중에서도 리스트를 먼저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클래스 이름은 Q&A인데 다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F 눌러주시고, 그 일반 게시판을 제가 아마 붙였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한글로 일반 게시판이 되는 거를 질문 답변으로, 한글 질문 답변으로 좀 고쳐주세요. 답변이라고 리프레시 이렇게 해서 없네요. 띄어쓰기 한 건 있나? 일반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예. 여기 일반 게시판 띄어쓰기 한 게 있나봐요. 네, 고쳤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보드. 대문자 보드를 이제 대문자 Q&A로 리프레시 눌러서 싹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패키지가 있죠. 그러니까 변수나 패키지가 있습니다. Q&A로 싹 다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이렇게 해서 싹 바꿨습니다. 바꾸시면 빨간색을 나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그 프로퍼티가 틀리기 때문에 게터 세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틀려서 다 지웁니다. 과감하게 지우세요. 이렇게 다 지워서 세터 게터가 틀린 것들을 다 과감하게 지운다. 이게 오류를 안 내면 클래스는 생기고요. 이렇게 오류를 다 해결하면 클래스는 생기고요. 대신에 그 클래스는 생기는 대신에 실행하면 안 돼요. 실행하면 오류가 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클래스는 생기니까 이게 완벽하게 해놓지 않은 것은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리스트 먼저 보셔야 되죠. 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 전체 get total row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한다. 자,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Q&A 리스트를 가져오시는데, 그 DB 연결하는 거 필요하고요. 셀렉트 넘버, 타이틀, 라이터가 없죠. ID와 네임입니다. ID, 그 다음에 네임을 가져오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데이트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나요? 그 다음부터 가져올 게 또 있어요. 이제 가져올 내용은 이렇게 가져야 될 내용은 그 레퍼런스 넘버 이런 거 가져야 되죠. 레퍼런스 넘버, 그 레퍼런스 넘버는 굳이 안 가져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 뿌려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기 위해서 데이터가 잘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는 굳이 안 가져오셔야 돼요. 오더 바이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더 넘버도 마찬가지. 오더 넘버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굳이 안 가져도 되는데, 레퍼런스 그 레벨 넘버는 꼭 가져와야 돼요. 들여쓰기거든요. 들여쓰기 할 때 JSP에서 들여쓰기 하니까 얘를 JSP까지 넘겨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뷰할 때는 데이터를 다 가져오셔야 돼요. 다 가져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페어런트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넘버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 넘버를, 레퍼런스 넘버, 레벨 넘버, 페어런트 넘버도 같이 가져오자. Q&A에서부터 가져오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임이 있어요. 네임은 멤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Q&A도 있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멤버에도 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써야 되는데 길게 쓰면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Q M 써보죠. 그 Q에 있는 넘버, Q에 있는 타이틀, Q에 있는 ID까지는 Q에 있는 겁니다. 퀘스천은 Q&A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네임은 멤버에 있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括弧 안에 있는 라이트 데이트가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Q에 있는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도 Q에 있는 레퍼런스 넘버, Q에 있는 오더 넘버, 그 다음에 Q에 있는 레벨 넘버, Q에 있는 페어런트 넘버 됐죠? 대부분 다 Q에 있고요. 네임만 지금 이제 멤버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ID도 멤버에 있지만 사실은 요 ID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Q&A에 있는 ID 한 개에 대한 네임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퀘스천에 있는 ID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이 됐고, 됐죠? 이제 조건에 맞는 거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 가져왔으면 조인을 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인 조건을 막 만들 때 조건을 다 만들고, 조건 오더바이 전에 이제 여기다가 조인 조건을 쓴다 이거죠. 그 조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있으면 and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서 쓰시는데, 그 외화 문장이 없어요. 외화 문장이 조건이 있는 경우에 외화 문장이 존재하니까 외화 문장을 쓰지 않아요. 됐죠?
근데 조건이 없어요. 그럼 외화 문장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else, 그렇지, else를 붙여서 조건이 없는 경우 또 써가지고요. 그 SQL에다가 플러스 이꼬르 붙여서 외화 문장을 붙여줘야 한다. 이렇게 외화 문장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되셨죠? 예, 연산자는 and 연산자를 씁니다. 그럼 앞에 true여야 돼요? false여야 돼요? true여야 됩니다. 그래서 1 이꼬르 1 이렇게 해서 true를 한 개 만들어서 그 an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좀 편하다 이거죠. 그 다음 join 조건을 씁니다. SQL 플러스 이꼬르 join 조건. join 조건은 쌍따비 찍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줄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안에 join 조건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join 조건은 primary key 이꼬르 foreign key 아이디인데 그 멤버에 있는 아이디 그 foreign key부터 사용하시면 이제 Q&A에 있는 아이디와 같다. 멤버에 있는 M에 있는 아이디와 같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같다. 이런 조건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뒤에다 뭘 붙여야 돼요? and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and 붙여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는 and가 붙고 어떤 경우에 and가 안 붙습니다. 이렇게 쓸 때에는 여기 외 문장에 조건이 있으면 and가 붙어야 되고 그 여기 조건이 없으면 외 문장만 딸랑 있으면 and가 안 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and 붙이는 게 언제나 and를 붙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붙여주시면 그냥 패턴이 똑같아집니다. and 붙여야 되고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거는 join 조건을 저기다가 join 조건을 여기다 써놓은 거죠. 일반 조건을 먼저 쓰고 요 위에 있는 게 일반 조건입니다. if 문장 붙여서 사용하는 게 일반 조건의 처리이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 조건. 일반 조건 뒤에 일반 조건을 먼저 하고 일반 조건을 하면 데이터가 확 줄어요. 아시겠죠? 외화 문장이나 이런 거에서 데이터가 주는데 그 준 것을 가지고 이제 조인을 하자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 번호를 붙여야 돼요. 데이터 가져왔으니까 순서 번호 붙여서 로우넘을 붙입니다. 로우넘을 붙여서 사용하고요. 이 로우넘은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를 넘겨서 화면에 뿌릴 때 이 번호가 뒤죽박죽이니까 이 뒤죽박죽된 번호를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 개발자가 더 힘들어하고요. 사실은 개발자가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번호가 있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이게 순서 번호가 틀리거나 뭔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개발자들이 사용자는 별 생각 없이 봐요. 아시겠죠? 근데 개발자들은 그게 눈에 확확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거를 번호가 뒤죽박죽 돼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얘를 뒤죽박죽 안 돼 있고 이제 좀 정리를 해서 해보세요. 그럼 이제 로우넘도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저장해서 사용되는데 부요에다가 저장하는 거를 안 써놨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부요 쪽에 Q&A 부요 가세요. 롱타입의 넘버를 이렇게 한 개 더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고 여기다가 alum이라고 써주세요. alum이라고 써주시고 alum도 저장해서 넘기자. 세터게터 만들어야 되죠. 아시겠죠? alum에 대한 세터게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쪽에 요 페런츠 바로 밑에 페런츠 넘버 바로 밑으로 하면 되겠네요. 저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되고 source에 generate getter and setters 눌러주시고요. 그 알럼 만든 거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위치는 페런츠 넘버 밑으로 변수 밑으로 generate해서 만든다.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세터게터는 이렇게 주석은 위로 올려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세터게터 만들어 주시고요. 투스트링 메소드는 이제 요거 지우시고요. 새로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새로 만드는 게. 그렇다고 끼워넣어서 써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하시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테스트 데이터 주석을 위로 올려서 오버라이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알럼도 이렇게 출력이 되게 만들어 놨죠. 자, 실제적으로 운영은 넘버로 합니다. 넘버로 하는데 이거 그 로우넘의 알럼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로우넘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JSP에서 계산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 미리 계산을 해서 넣으시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에 그 퍼포먼스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꾸 계산해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라고 시키면 좀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걸 전부 다 계산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JSP에서 하는 걸로 하시고 대신에 이제 순서 번호가 계속 달라진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이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유 객체 따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DAO 하시다가 말았죠. DAO. 왜냐하면 여기 로넘 알럼을 이제 저장을 해놔야 해서 그래서 가져올 때 여기다가 이제 로넘도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알럼을 가져오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야 되고 순서 번호 붙일 때 넘버 타이틀 그다음에 여기 아이디하고 아이디 콤마 네임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이 전체 가져온 데서 꺼내니까 이게 이름이 넘버 타이틀 아이디 네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에이트 히트 없습니다. 히트 없고 히트 대신에 이제 레퍼런스 넘버 이렇게 가는 거죠. 히트 대신에 저희가 그 레퍼런스 넘버 여기 위에서 그냥 큐점 붙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레퍼런스 넘버 그 다음에 오드 넘버 그 다음에 그 레벨 넘버 가져오시고 from 여기 밑에서부터 가져오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순서번호 붙입니다. 순서번호 붙여서 사용하시고 그 요쪽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 from 쓰는 것도 이제 넘버 타이틀 아이디 이렇게 예, 복사해서 넘버 타이틀 라이트 대신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레퍼런스 넘버 그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거 자꾸 붙는데 이거는 줄바꿈했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자꾸 들어가서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이게 줄바꿈하라는 뜻인데 예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여기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레벨 넘버 from 가로 열고 from 뒤에 가로 열고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이렇게 SQL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용해서 쓰시게 되고 가져올 때 이제 알럼만 이렇게 딸랑 로우를 또 쓰면 새로운 글 번호를 붙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알럼 따라 가져오시고 이제 넘버 타이틀 아이디 네임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레벨 넘버 다 같은 그대로 가져왔죠. from 다음에 가로를 갖고 사이다 쓰시고 where r 넘버가 btin 해가지고 페이지 정보 해당되는 물음표 m 물음표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가 썼는데 지금 이제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질문 그 아이디로 이 아이디로 가져오자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그 라이터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질문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아이디로도 검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 써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로 검색을 하자. 아이디로 라이크 해가지고 검색을 하자. 되시겠죠? 검색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 타이틀과 컨텐츠는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로도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좋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검색을 했을 때 그 뒤죽박죽 됩니다.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질문이 한 개 있는데 저희가 질문 한 개 했어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쓰다가 이게 이제 질문이 답변을 쓰고 답변에 답변을 썼어요. 검색이 이렇게 쪼르륵 되면 좋은데 쪼르륵 안 되고 검색이 요거 한 개 됐어요. 요거 한 개. 그러면은 뜬금없이 이렇게 달러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검색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게 안 나오고. 이해되시죠?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레퍼런스 넘버에 해당되는 글번호 여기 맨 질문입니다. 질문. 최초 질문만 리스트로 뿌리는 거예요. 최초 질문에 해당되는 것만. 리스트로 뿌려서 그 안에 이제 답변 뭔가 질문에 해당되는 게 내용이 이제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제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이 검색이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여기까지 얘도 검색이 되고 얘도 검색이 되고 얘도 검색이 되고 얘도 검색이 돼서 데이터가 이게 순서대로 쭉 나오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검색이 요 하나에만 검색이 됐어요. 요 하나의 글자에 해당되는 것만 검색이 되고 아이디가 요 하나에만 검색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고 얘만 딸랑 이렇게 한 개 남는 거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죠? 그래서 검색할 때 이런 데서 검색 안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서만 검색을 하자. 최초 질문에서만 검색을 하자. 아시겠죠? 1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검색이 요게 됐으면 이게 레퍼런스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질문. 레퍼런스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검색할 때는 검색을 붙일 때는 이 중간에만 이렇게 붕 떠서 되는 이런 거는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맨 처음에 검색을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붕 떠가지고 검색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는 제가 검색을 합니다.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에는 이런 검색이 없고 답변에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질문은 사라지고 답변만 목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붕 떠 있는 그런 글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검색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질문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페어런스 넘버가 너린 거에 대해서만 검색을 하자.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걸 통째로 하나로 보면 레퍼런스 넘버가 같은 거 내가 지금 검색하려는 것인데 레퍼런스 넘버가 같은 레퍼런스 넘버에 맞는 것을 이제 가져오자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냥 써놨습니다. 그냥 써놔서 중간에 이제 붕 떠집니다. 질문에는 그런 글자가 없는데 답변에 그런 글자가 있어서 막 질문도 없는데 답변이 막 나오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아시죠? 나중에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냥 붕 뜨게 됩니다. 뜨게 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이제 조건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TCI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일 때 TC 여기가 I가 되는 거죠. I에 대해서 데이터 세팅을 합니다. I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키에서 워드 나오는 건 다 동일하시고요.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인덱스 번호 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시고요. 밑에 getTotal 로고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제 메소드 만들려고 했더니 메소드 만들면 여기 이제 타이틀 부분에 이제 요는 Q의 타이틀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얘도 Q의 타이틀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멤버에 있는 뭐 타이틀이다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얘도 Q에 있는 카운트고요. 컨텐트고요. 얘는 Q에 있는 아이디예요. 뭐 이렇게 쓰면 얘는 조인 때문에 앞에다 붙여놓는 거잖아요. 조인 때문에. 맞죠? 조인 때문에 앞에다 붙여놓는데,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냥 얘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되긴 하겠네요. 조인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건데, 이쪽에서 get에서는 조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를 쓸 수 있는데, 얘도 굳이 여기다 Q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요걸 맞출 수도 있네요. 그죠? 조인은 필요 없지만 Q라고 써요. 다 Q니까. Q에 있는 것만 사용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Q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 메소드를 만들 수 있네요. Q에 있는 타이틀. 이렇게. QW이 아니라. Q에 있는 타이틀, Q에 있는 컨텐트, Q에 있는 라이터. 그럼 이제 똑같아졌죠? 굳이 써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굳이. 예, 그러면은 이제 조이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 SQL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else가 붙어 있는 경우와 else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를 처리하는 것은 여기 형태가 좀 틀려요. if 문장에서 여기서는 여기 else 이렇게 위에 데이터 SQL 붙일 때 여기는 join 때문에 else를 한 개 더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else가 붙어 있는 경우와 else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만들기는 그렇고 요 부분을 만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SQL에다가 더 붙이는 처리를 하자. 이해되시겠죠? 처리를 합시다. 이런 걸 붙이시면 될 것 같고 SQL 문장.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 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1-1 여기 한번 잡아 볼까요? 여기 이제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get total 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죠? 네. 저희가 더 필요한 게 1-2가 더 필요하시는데 이제 서치에 대한 것을 set search 아니면은 서치 그냥 서치라고 쓸게요. 서치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검색 조건 메소드인데 검색 조건 추가하기 메소드 이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되시겠죠? 리턴 타입은 이제 스트링이 변하면 리턴 타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스트링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쌍따옴표 찍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리턴 타입은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SQL을 넘겨요. SQL 넘겨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arch 쓰시고 이제 저희가 스트링으로 SQL을 받아요. SQL을 받은 다음에 더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신다 이거죠. 추가해 쓰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저희가 스트링으로 이제 SQL을 받은 것을 리턴에서 그냥 SQL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SQL을 다시 돌려줘요. 추가시켜서 돌려준다 이거죠. 돌려주는 내용은 위에 보시면 리스트 메소드에 지금 중복으로 싸고 있는 요겁니다. 요거 SQL에다가 이렇게 추가시키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복사하세요. 이렇게 요런 쿼리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다가 지금 만드는 메소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더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브젝트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여기 콤마 치시고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페이지 오브젝트 컷 밑에 웹장 밑에 유틸의 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에서 추가시켜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게 처리되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맨 앞에 있는 if 부분은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네? if 페이지 오브젝트 keyword가 if는 여기다가 그냥 여기서 쓴다고요. if는 여기다가.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if가 있잖아요. 여기는 if가 있는데 얘 else가 붙어 있거든요. else. 근데 밑에 내려가는 것은 else가 필요 없어요. 여기 getTotal로에서는 else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else 때문에 if else는 밖에다 만드는 걸로. 예, 되시겠죠? 예, 여기는 if는 있는데 else가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집어넣어 버리면 else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SQL 일반 조건에 맞으면 SQL 이렇게 붙여야 돼요. 붙이는 거 메소드로 만들어 놨죠. 이거를 왕창 지우시고 여기다가 이제 search라는 메소드를 붙여요. search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SQL 페이지 오브젝트 넘겨서 사용하시면 SQL에 붙게 되고요. 얘를 SQL로 받아요. 다시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얘는 이제 SQL 전달된 SQL에다가 붙여서 넘어오죠. 그래서 붙여서 넘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SQL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SQL에다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되셨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웨어 문장 붙여가지고 이게 얘는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웨어 문장이 필요해요. 왜냐면 조인 때문에 조인에서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TotalRow도 한번 가볼게요. getTotalRow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SQL 이퀄 써가지고 서치 부분을 하면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퀄로 SQL 이퀄로 쓰시고요. 서치를 이용해서 서치 붙이자. 그 SQL 넘기고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고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쓸 때는 반드시 Q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서치 부분에 보시면 Q점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Q점. 그럼 Q가 없으면 Q점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Q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Q 알리어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Q를 이렇게 Q&A를 Q로 붙여서 얘를 별칭을 써준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Q가 사실은 이거 테이블 한 개만 있기 때문에 Q를 안 붙여도 되거든요. 안 붙여도 되는데 Q를 붙인 이유는 얘를 이제 이유는 위에 있는 셀렉트 리스트의 메소드의 쿼리와 맞춰주기 위해서 쿼리에 해당되는 쿼리와 맞춰주기 위해서 붙인다. 됐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 여기 앞에서 만든 거와 뒤에서 만든 게 이제 Q가 들어가서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다 만들어지면 한번 찍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 쓸 때 데이터 세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제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없으면. 근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요거는 그 데이터 세팅하는 거는 if 문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쪽에 if 문장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얘는 else가 없죠. 그러니까 조인 해가지고 데이터 세팅하는 건 조인해서 데이터 세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드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if 문장을 전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데이터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소스가 똑같아야 돼요. 위에 보시면 여기 if 문장에 해당되는 소스가 똑같죠? else가 없어요. 여기서는 데이터 세팅하는 데서는 이해되시나요? 넘겨줄 거는 IDX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STempt를 넘겨주셔야 돼요. 세팅하는 거니까. PSTempt를 넘겨주셔야 되고요. PSTempt는 세팅만 하고 돌아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 리턴에서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IDX는 받으셔야 돼요. 얘는 기본형 변수죠. 참조형 변수가 아닙니다. 주소로 하는 게 아니라 call by value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셨고요. 그 위에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여기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new 스트링 하셨으면 이제 call by reference가 넘어가서 얘를 이제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데 쌍따옴표를 찍어버리면 요건 달라요. 얘는 리터럴을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이제 추가가 되는 순간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리턴을 안 받으면 바뀐 주소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턴을 받아준 거고요. 그래서 메소드 쓸 때 그 리턴을 받아서 SQL에다가 조건문에 맞으면 조건문에 맞는 것을 쓴 다음에 이렇게 리턴을 해서 SQL로 다시 받아준 거예요. 받아 처리하는 걸로 써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 세팅하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IDX를 뒤에다 더 써야 되거든요. IDX를 뒤에다 더 쓰셔야 돼요. 아시죠? 뒤에다가 계속 쓰셔야 되니까 IDX를 넘겨서 데이터가 변경된 걸 리턴 받아서 이제 걔가 변경된 데이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IDX는 반드시 리턴 받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리턴을 안 받아도 데이터 세팅한 대로 수정된 상태로 이제 그대로 다시 밖에서 쓸 수 있어요. 안에서 그 call by reference에 의해서 참조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if 문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세팅하는 거는. 그래서 set date 해가지고 데이터 뭐 이렇게 해서 복사 한 개 하시고 메소드 한 개 만들어요. 1-2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 1-2
1-3 쓰고 이제 요거는 PSTMT에 데이터 세팅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PSTMT 데이터 세팅, PSTMT 데이터 세팅하는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요. 만들어서 퍼블릭으로 만들면 되죠. 리턴 타입은 인티저 받아야 됩니다. 퍼블릭이고 int 만들으셔야 되고, int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를 그대로 이제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리턴 파라미터로 받은 그 idx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set 데이터를 세팅하게 되고, 가로 열고, 받아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idx, 인티저의 idx 받으셔야 돼요. idx 받으셔야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 받으셔야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받으셔야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로 소문자 받으셔야 되고, 콤마, 그 다음에 PSTMT,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로 PSTMT를 받으셔야 돼요. PSTMT의 데이터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라고요. 붙여넣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되시겠죠? 써주시고요. PSTMT를 세트해가지고 마우스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unhandled exception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올인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올인하면 나는 책임 안 질 거야. throw 시켜라. throws exception throw 시켜서 사용을 해라. 됐죠? 그럼 안에 소스는 전부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idx 받은 거를 맨 마지막에 리턴해 줘야 됩니다. 리턴해서 리턴 하시고 idx 이렇게 리턴해 주시면 여기 idx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증가된 idx를 넘기는 거예요. 넘겨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메소드 만들었어요. 됐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올인한 거는 파라미터로 받고, 예외가 발생되면 throw 시키고, 어차피 컨트롤러에서 잡을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 잡을 게 아니에요. 아닐 거라서 이제 컨트롤러에서 잡을 거니까 throw 시켜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뭐 TCI인 경우 이제 워드를 해서 하자. 이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리스트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데이터 세팅하는 걸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여기 리스트에서 이렇게 데이터 세팅하는 거, if 문장도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if 문장에 해당되는 거, if 문장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있죠. if 문장 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if 문장부터 싹 지우시면 돼요. 리스트 만드실 때 if 문장부터 싹 지워서 지웁니다. 싹 지우시고요.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idx를 리턴하니까 idx 이꼬로 쓰시고요. set 데이터를 세팅한다. set 데이터 그 다음에 idx 페이지 오브젝트 PSTMT 넘겨서 처리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그 밑에 토탈로 할 때 if 문장 데이터 세팅하는 거 여기 있죠? 데이터 세팅하는 게 있으신데 여기에 있는 걸 지우고 붙여넣기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소스가 확 줄어버렸죠? 데이터 세팅 여기서 다 하는구나 알아서. 조건문에 해당되는 데이터 세팅입니다. 조건문에 해당되는 데이터 세팅. 됐죠? 그 소스가 확 줄었죠? 이렇게 메소드를 쓰면 이제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줄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요. 요거 밖에다 꺼내는 이유는 얘는 이제 틀려요. 그 외곽에 있는 요거 위에 리스트에서는 else가 있고요. 얘는 else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SQL에 해당되는 내용만 붙이는 것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